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죠. 하지만 이 여자의 눈은 어둠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여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와 함께한 남자들은 하나같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비극이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민정. 사람들은 그녀를 착하고 성실한 아내라 불렀습니다.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간호하며 헌신하는 여자. 하지만 그 모든 사랑 뒤엔 조용히 흐르는 냉기가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어느 날 남편은 이상한 증세를 느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네. 그릿해.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죠.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력은 점점 떨어지고 눈에는 이유 모를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민정은 말했습니다. 여보, 약 넣었어. 이거 눈에 좋은 거야.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진 그 한 방울. 그게 지옥의 시작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시력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눈을 감고 울곤 했죠. 당신 얼굴이 안 보여. 그릿하게만 보여. 병원을 옮기고 약을 바꿔도 시력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눈에 또다시 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은 완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병원비를 정리하고 장례식장 접수를 마치고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통장에는 거액의 보험금이 입금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편히 보내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녀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고통도 눈물도 아무런 감정도 없었죠. 그녀는 조용히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사랑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녀의 그 말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남편 정호는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었고 사랑이라면 모든 걸 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눈이 따갑고 흐려졌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아파요. 무슨 알레르기인가?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쓰던 약이 있어요. 이거 써봐요.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진 투명한 액체 한 방울. 그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아파. 며칠 뒤 정호는 시야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염증이 아닌데 신경 손상처럼 보입니다. 같은 병원, 같은 증상, 같은 결과, 그리고 같은 여자. 그녀는 또다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두 남편이 모두 실명 그리고 모두 같은 약을 사용했다. 운명처럼 반복된 비극.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의 그림자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실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경찰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병원 진단, 같은 약, 그리고 같은 여자. 경찰은 조용히 그녀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병원, 보험사, 세 곳 모두 그녀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약사는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끔 와서 특이한 점화액을 여러 개 사갔어요. 그 약에는 신경독성 성분이 미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보험 해지를 신청하더라고요. 준비된 사람 같았어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서랍 속에서 주사기, 약물병, 보험 증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속에는 약품 이름이 지워진 작은 병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모두 눈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약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당신을 두 남편의 상해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난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수사가 깊어질수록 경찰은 더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두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친오빠,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고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인 불명, 병원 기록에는 가족이 직접 점한 치료 중 이상 증세 발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원인 모를 중독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죠. 당시에도 그녀는 엄마 몸에 좋은 약이라며 직접 주사를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는 보험사 창구를 드나들었습니다. 남편, 오빠, 어머니 모두 그녀가 직접 보험에 가입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그녀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 그녀는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가족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탐욕. 그것이 그녀를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그녀의 체포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자들은 보험살인, 눈을 멀게 한 여자, 그리고 사랑의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라 부르며 앞다투어 보도했죠. 수많은 사람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그녀는 끝까지 담담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었고 변명조차 없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버렸습니다. 가족과 남편의 눈을 멀게 하고 그것을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법정은 피고인을 인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 엄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쾅, 쾅, 쾅. 그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상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눈을 가진 여자였다. 하지만 어쩌면 그 눈은 세상이 아닌 자신을 향해 닫혀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지금 차가운 교도소의 벽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녀는 악마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녀는 사랑을 잘못 배운 불행한 여자였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 그녀의 사랑은 상대를 품은 게 아니라 통제하고 가두고 결국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멀게 했지만 진짜 보지 못한 건 자기 자신의 어둠이었습니다. 빛을 앗아간 건 약물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오래전부터 어둠만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잃어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